대한민국 마스터즈 마라톤의 역사. 1. 태동기. 1990년대. 태초에 마스터즈 마라톤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1990년대. 먹고 살기도 바쁜 가운데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건강 달리기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사람이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달린다니 그것은 극기 체험이나 차력쇼라는 인식이 강했다. 때문에 마라톤 대회는 엘리트 선수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부터 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이봉주, 김재룡, 김한기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마라토너들의 등장으로 마라톤은 국내 인기 스포츠로서 점차 입지를 쌓아갔다. 1993년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조깅한 모습이 공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94년 동아 마라톤에서 최초로 일반인 참가자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스터즈 마라톤의 시초이다. 이 대회는 경주에서 열린 동아 마라톤으로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부문은 하프코스 하나뿐이었다. 대회 참가자는 불과 174명이었다고 한다. 이 대회에 참가한 마스터즈 유명인으로는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울트라 트레일 러너 심재덕 선수가 있다. 동아 마라톤에 이어 1996년 춘천 마라톤에서도 풀코스 마스터즈 부문을 신설한다. 동아 마라톤의 경우 대회 참가자가 95년에는 162명, 96년에는 781명, 97년에는 1882명으로 서서히 증가하더니 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가장들의 대량 실직 이후 그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듯 6,932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9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회 운영은 엉망이었다고 한다. 풀코스 대회였지만 20km 이후에는 급수조차 제대로 없어 참가자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완주해야 했다. 종종 일반 시민들이 대야에 물을 받아와 주자들에게 급수를 해줬다고 한다. 이후 국내 다른 유명 마라톤 대회들도 순차적으로 마스터즈 부문을 도입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마스터즈 참가자만을 목적으로 한 대회가 경쟁적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이 시기는 GPS 시계 따위 없었던 시절로 심지어 동마도 거리가 이상했다고 한다. 2. 1차 마라톤 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0년부터 동아 마라톤이 풀코스 단위 종목으로 통합되었지만 참가 인원은 오히려 10,000명을 돌파하였다. 2001년부터는 선착순 접수를 받았고 빠르게 접수하지 않으면 풀코스 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웠다. 이때 연간 수백 개의 대회가 신설되며 마라톤 산업은 대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마라톤 최대 커뮤니티인 마라톤 온라인을 비롯하여 런너스 클럽, 전국 마라톤 협회 등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참고로 전국 마라톤 협회라고 알려진 전마협의 초창기 풀네임은 전문가들이 마라톤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였다. 수많은 서브3 주자들이 탄생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서브3에 성공했다. 다만 이 시기는 마라톤 과도기였기에 허접한 대회도 많았다고 한다. 거리도 들쭉날쭉했고 GPS 시계 같은 물건도 없었기에 알바노 대회도 많았다고 한다. 거리가 짧으면 기록이 잘 나오는 대회라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많은 대회에서 결승선에 골이 나면 막걸리를 줬다고 한다. 동아 마라톤은 2005년에 서브3 완주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 명예의 전당 시스템이 처음 적용된 경주 오픈 마라톤 대회에서는 우승자에게 명예의 전당 1호라는 칭호가 주어질 예정이었다. 때문에 그 칭호를 얻기 위해 많은 고수들이 경주 오픈 마라톤 대회에 총집결했다. 당시 위아의 신세대 러너라 불리는 김성대 선수가 우승하여 명예의 전당 1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때 마스터즈 씬을 휩쓸었던 단체는 단연 위아이다. 위아는 겉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이었지만 실상은 마라톤계의 외인구단이었다. 당시가 은퇴한 20대 선수나 전국적으로 좀 뛴다고 소문난 마스터즈 러너들을 대거 영입하여 말 그대로 마스터즈 씬을 씹어먹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김창원, 신동혁, 김용택, 김영복, 이동길, 김영석, 정상훈, 김진 등이 있다. 최소 2시간 29분 이상 주자만 10명 이상 보유했었다. 회사 안에서 부서별로 동호회를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전을 치렀다. 실력이 있는 주자는 보너스를 받고 실력이 떨어진 주자는 하청업체로 좌천되는 승강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재 서브3.com의 대표이자 마라톤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정두식 대표에게도 위아 측에서 선수를 추천해달라는 제안이 여러 차례 들어왔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두식 대표가 추천한 선수가 위아 군단에 합류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3. 낭만의 시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0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마라톤 붐은 2009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쇠락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에 활동하던 러너들 대부분이 부상을 당하는데 이들 중 살아남은 소수의 인자강들만이 2010년대까지 현역으로 남았다고 말한다. 2008년 위아의 김평기 회장님이 별세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아 군단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이때 달리기 특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이동과 정리해고가 단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위아 왕조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사실상 몰락하게 된다. 마라톤 인구 감소가 지속되었으며 매년 2000명 가까이 나오던 서브3 주자는 500명대로 급감하게 된다. 마라톤의 인기 감소로 많은 선수 출신 마라토너들도 마라톤 씬을 떠났다. 자연스럽게 선두권 주자들의 실력도 약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메이저 풀코스 선두권과 경쟁하려면 2시간 25분대 수준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2시간 30분 안에만 들어도 우승 경쟁이 가능했다. 2000년대 마라톤 붐으로 인해 인프라는 크게 확장되었지만 마라톤 인구가 줄어들면서 선두권 경쟁도 자연스럽게 약해진 것이다. 비선출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입상을 노릴 수 있을 정도였다. 순수 마스터즈 선수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시절이었다. 대회는 참가 경쟁이 없었으며 트랙은 텅텅 비어 있었다. 당시에는 평일 저녁에도 서울 잠실 보조 경기장 트랙을 높은 확률로 독점할 수 있었다. 현재 마스터즈계를 주름잡고 있는 대부분의 마스터즈 러너들이 이 시기에 활동한 선수들이다. 동아마라톤은 2014년부터 올해의 선수상을 신설했다. 이 시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의 신문물인 러닝크루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 또한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마라톤계의 젊은 층이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했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은 마라톤 관련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4. 코로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 초반 중국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면서 모든 대회가 올스톱된다. 당시 동호인들은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자 안 그래도 쇠퇴 중인 마라톤계가 더욱 죽어간다고 느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실내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던 일반인들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 운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마라톤 씬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카보나가 보편화되면서 러닝화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시기이다. 매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GPS 시계가 마라토너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5. 2차 마라톤 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마라톤 붐을 맞이하고 있다. 2000년대에 불었던 마라톤 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주체의 연령대에 있다. 코로나 이후 마라톤 씬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됐다. 웬만한 메이저 대회는 2030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5년 현재는 대회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은퇴한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다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평일 저녁의 반포종합 운동장은 러너들로 가득 차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주말의 남산은 수많은 러너들로 인해 북적이는 것을 넘어 폭발 직전이다. 서울에서만 연간 100개 이상의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